오늘도 특징주들 흐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종목 뽑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하나오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미국 해군 함정 MRO 추가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밝혔는데 그럼에도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좋지 않다 보니 7%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매도 물량을 추이하고 있네요. 하나오션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MRO 이제 뭐 유지, 보수, 정비 이런 것들을 한국과 이제 같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오르는 이유가 지난 6월 달에 이미 미국의 그 조선소를 하나 인수를 했거든요. 그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라는 곳인데 이게 좀 약간 유의미한 게 뭐냐면 필리 조선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한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 필리 조선소 바로 옆에 뭐 옆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군 해군 기지가 있어요. 해군 기지에 있고 그걸 6월 달에 이제 1,380억 원 인수를 했고 실질적으로 8월 달에 미국 군함을 MRO 처음에 수주를 했었죠. 근데 차트를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화면 한번 좀 잡아주시면요. 타임라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 기지 바로 옆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을 때 주가 흐름과 그다음에 첫 번째 수주를 했을 때 주가 흐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왼쪽에 있는 동그란 표시가 이제 필라델피아 해군 기지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을 때의 주가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파란색, 이제 첫 번째 미국 해군을 필리 조선소에서 수주를 했을 때 주가 흐름인데 시장에서 반응이 사실 좀 약간 뭐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약간 뜨뜻미지근한 흐름이 좀 나왔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분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좀 세게 나왔는데 저는 중요한 건 사실 그 미군의 어떤 함정이나 뭐 이런 해군의 그런 배 같은 것들을 MRO 수주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돈을 벌려면 지금 현재 이제 좀 고부가가치 배라고 할 수 있는 LNG선들을 많이 좀 수주를 해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 때 한국 조선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굉장히 좋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않죠. 전 세계 배가 만약에 뭐 100대 정도 발주를 했다라고 하면은 한 100대 이상 발주했다라고 하면은 중국 기준에서 이제 이건 실질적인 이제 팩트 숫자고 91대를 수주를 할 때 우리나라 전체 조선소에서 13대를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과거 같았을 때는 이런 느낌이 좀 있었죠. 중국 그래 뭐 저가 선박들, 뭐 이제 벌크선 같은 거 그냥 니네게 해라. 우리는 좀 고부가가치 LNG선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 좀 강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중국이 LNG선 쪽에서도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전반기 쪽까지는 굉장히 좀 뒤졌습니다만 하반기에 7월 달서부터 우리나라 조선업이 이제 중국을 다시 한번 앞섰다라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면 미국에 만약에 군함이 있다. 근데 그거를 MRO를 할 때 정비 수주를 할 때 과연 다른 나라 조선소에다 맡길까요? 그 배를 만든 쪽에다가 맡기지 않을까요? 근데 그 배를 만든 쪽은 이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를 한 거고. 그래서 어떤 이 트럼프의 어떤 한국 조선과의 어떤 그 MRO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적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 전반적인 LNG선 수주 그다음에 가장 큰 이제 모멘텀이 하나 기다리고 있죠. 캐나다에 60조 원짜리 그 잠수함 수주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잠수함 수주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경쟁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앵커님 그 전쟁 영화 잠수함 많이 나오는 영화 보면은 꼭 나오는 나라 있잖아요. 독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독일. 그렇죠. 유보트라고 해서 이제 독일도 같이 이 수주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겠죠. 이제 근데 그 전에 헝가리 쪽에서 잠수함을 수주했을 때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한국의 하나오션이랑 HD 현대랑 너무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저가 수주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헝가리 쪽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 싸게 수주를 해서 계약 불이행이 될까 봐 우리가 걱정이 된다. 그만 좀 그 경쟁을 해라라고 할 정도로 지금 두 회사 그리고 외국에서 이쪽에 이제 잠수함 수주를 많이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뭐 MRO 미국 쪽의 MRO보다도 캐나다 잠수함 쪽이 우리나라 그 어떤 뭐 특정 종목이 되겠죠. 근데 주가를 좀 띄울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잠수함 사업을 누가 가져갈지가 좀 앞으로 주가 측면에서도 좀 관건이 될까요? 그게 제일 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예전엔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중국이랑 우리나라 LNG선 갖고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LNG가 중요하냐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노스스트림 침해에 있는 가스관이 폭파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LNG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10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가 LNG 사업을 확 키우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걸 과연 누가 터뜨리라고 했느냐. 미국 LNG 산업을 많이 키우고 있는 상황에 그게 마침 터졌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의 LNG 산업이 지금 개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이제 LNG 선의 발주도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 이제 뭐 전 사실 시장이 내년 초에 1월 초에 트럼프 정부 들었을 때까지는 좀 약간 혼란스러워도 트럼프 정부 들었으면 어느 정도 이제 뭐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의 안정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사실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어떤 미국 쪽의 MRO 군사적인 어떤 그런 거죠. MRO보다도 LNG선, 그 다음에 잠수함, 캐나다, 헝가리 이쪽이 지금 모멘텀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어떤 모멘텀을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앞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겠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삼성전자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 저가 딱 5만 원 찍어서 4만 원 선까지 하락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감 좀 키우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또 11거래일 연속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이 기간에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1조 9,65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네. 바라볼까요? 중간에 진짜 뭐 생색내기용으로 잠깐 산 거 빼면은 뭐 몇 달 동안 지금 팔고 있는 것으로 봐도 그죠. 뭐 그럴 텐데 네. 제가 보는 삼성전자 지금 4년 한 5개월 정도 전 가격이라고 지금 기사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일단 하락하는 이유가 외국인들 매도 때문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뭐 주식 같은 경우를 공부를 할 때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군들이 무엇인지 눈여겨 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뭐 외국인들 뭐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이나 다 성향도 틀리고 어떤 자금의 성격마다 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성향도 틀릴 텐데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우리가 주목을 하는 이유는 외국인들은 좋은 종목은 안 팔고 계속 산다. 그리고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떨어져도 더 사지 팔지 않는다라는 게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성향이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HBM도 아니고 뭐 삼성전자의 어떤 미래의 불투명성도 아니고 가장 큰 건 외국인들이 지금 손절을 치고 있다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손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했을 때 손실을 확정짓는 게 손절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할 때 손절을 하기도 하지만 이 종목은 놔두면 올라가겠다라고 싶은 종목들은 굳이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손절을 잘 하진 않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확신이 있고 그 기업이 지금 단순 수급으로 빠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굳이 손절을 안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그 어떤 매매 행태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당분간은 지금 갖고 있는 삼성전자 다 팔고 내가 당분간은 삼성전자를 보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스탠스가 지금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로 그럼 외국인들이 왜 삼성전자를 이렇게 보느냐가 사실 더 중요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HBM은 아닙니다. HBM이라고 하면은 HBM을 못 만들 것이다 생각하면 삼성전자 이렇게 하겠죠. 앞으로 어떤 매출처가 될 테니까. 근데 어차피 만들 거니까 이 정도의 매도 나올 수는 없고 과거에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사들을 상대로 치킨 게임을 하면서 우리 적자 봐도 괜찮다. 대신 우리가 여기 이 시장을 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메모리를 엄청나게 생산하면서 저가 경쟁이 있을 때 일본의 엘피다 같은 그리고 독일의 키몬다 같은 회사들이 아예 그냥 파산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메모리의 강자가 된 건데 중국이 지금 DDR4서부터 엄청난 정부의 지원을 받고 굉장히 지금 비중을 늘리고 있단 말이죠. 전 세계 판매 비중을. 근데 여기서 그 다음이 문제인데 저가 경쟁을 시작을 하면
이제 DDR5까지 이제 번져가겠죠. DDR4의 저가 경쟁을 하게 되면 아무리 저가 메모리고 수준이 낮은 메모리를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가격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메모리에서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돈을 자본 집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캐시카우로 메모리에서 돈을 벌어서 계속 선단 공정 쪽에서 기술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캐시카우가 없어지니까 그 앞으로 이제 그 선단 공정에서 기술 개발도 굉장히 늦어지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매도지만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파는 이유는 HBM도 아니고 무슨 미국에서의 IRA 보조금 축소나 폐지도 아니고 이제 중국 쪽에서의 저가 경쟁으로 과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했던 치킨 게임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면 최대 피해는 우리나라에 있는 원탑, 투탑 그 종합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게 가장 시장에서 어떤 반도체 공부를 좀만 하시는 분들은 네. 아마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과의 치킨 게임 우려를 계속해서 저희가 안 좋게 보고 이렇게 매도에 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건 일단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도 네. 외국인 뭐 사실 오늘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외국인들도 있을 거예요. 네, 누적이기 때문에 이제 뭐 파는 걸로 잡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 뭐 계산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언제까지 팔 건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네. 지금 봤을 때 사실 4년 5개월 만에 저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올라갈 때도 매물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떨어질 때도 어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선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것이냐 차트를 보실 때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지 마시고 저는 떨어지는 종목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매도 클라이막스라는 게 크게 한번 터져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할 때 중간중간에 매도 클라이막스 비슷하게 거래량 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저는 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삼성전자의 큰 거래량이 한번 터져야지 진바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또 바닥이라는 것은 더 안 떨어진다는 것이 거기서 올라간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여러모로 좀 약간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힘들다는 점,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미래가 아직까지는 좀 약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섣불리 좀 약간 저점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약간 지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콜마입니다. 화장품주 희비는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관세 이슈에 따라서도 움직이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선케어 제품 이제 매출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과 이 선케어 핵심 기술을 두고 이제 재판이 있었는데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죠. 화장품주들이 물론 뭐 화장품 최근에 이번 주만 보더라도 화장품주만 떨어진 게 아니라 다 떨어졌으니까 뭐 화장품주들이 무슨 악재가 있어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약간 힘든 것 같고 다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뭐 전인대라든가 아니면 광군제라든가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에 좀 약간 모멘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라갔고 전인대와 광군제에서 실망감을 나타냈으면 다시 내려올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전인대와 광군제에서 사실 올라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광군제에서 좀 약간 특이한 점은 뭐냐면 알리 같은 그런 그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 얼마 정도 매출이 나왔다고 중국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발표를 왜 안 하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번에 광군제에서 얼마 매출을 뭐 올렸다라고 하면서 중국 내수가 살아난다라고 보란 듯이 뭐 잘 나왔으면은 벌써 기사가 꽂혔을 텐데 매출 자체를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그건 네.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 내수가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많이 못 팔았다는 그렇죠. 거죠?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한국 콜마 같은 건 사실 뭐 중국과 그렇게 연관이 있다라고 하긴 좀 힘들죠. 미국 쪽에서 지금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고 있는 기업인데 국내에서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뭐 선크림 원래는 이제 선블럭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 선케어 제품의 70%는 한국 콜마가 다 만들거든요. 네. 근데 미국 시장은 좀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미국 시장은 이 선블럭을 화장품으로 보지 않아요. 화장품을 보지 않고
이 썬블록, 그다음에 여드름과 관련된 화장품, 그다음에 비듬과 관련된 화장품, 이 세 개는 일반 의약품으로 봅니다. 의약품. 그래서 FDA에서 허가를 맡은 기업만 만들 수 있는데 그 허가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한 2년 정도 시간도 걸리고 한국 콜마는 그걸 아주 예전서부터 해놨기 때문에 OTC라고 일반 의약품 OTC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허가가 있어야지만 미국에서는 썬블록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아마존 같은 데서 만약에 화장품 가장 많이 팔리는 거 10개를 나열을 해놓으면 거의 절반이 한국 콜마가 만들고 있는 화장품들이에요. 지금 일단 뭐 광고인지 지나갔고 뭐 지나갔습니다면은 12월 달 되면 우리가 또 미국 쪽에서 큰 행사가 좀 하나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하나가 남아 있죠. 그 부분이 이제 화장품 쪽에서 굉장히 조금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 어떤 의미일까요? 관세로서 좀 자유롭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대기업과 확실한 거래가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저는 트럼프 어떤 이익이 출범을 하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약간 재조명이 될 것 같은데 한국 콜마 같은 경우 이미 미국에 공장이 하나가 있죠. 공장 하나 있고 이번에 두 번째 공장이 이번 선거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지역이죠. 펜실베니아의 두 번째 공장은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 부분들 봤을 때 한국 콜마는 지금 하락이 좀 과도하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실적도 너무 좋다. 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콜마까지 이렇게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